가던 길을 멈추고 식당 앞에 멈춰선 손님들. 유쾌한 재미는 덤이고요. 맛있는 음식은 기본입니다. 음식이 입맛에 맞으신가요? 뭐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식당 경영 18년 차 노우균 씨. 그가 차려내는 식탁에는 기분 좋은 특별함이 가득합니다. 노우균 씨는 평범함을 거부한 차별화 전략으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망한 가게를 많이 오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힘들어서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또 그 망한 가게를 인수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 가게는 무조건 대박집이 됩니다. 타고난 부지런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망한 가게도 살려낸다는 7개 가맹점의 대표. 창업의 달인 노우균 씨를 만납니다. 화로회를 주는 삼겹살집답게 수족관까지 제대로 갖춰놓은 우균 씨. 일손이 배가 드는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손님에게는 뜻밖의 즐거움입니다. 어떤 영화를 본다면은 그 조연 때문에 주연이 빛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주연은 삼겹이지만은 조연이 그 화로회를 통해서 어떤 삼겹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저희 집은 삼겹살이 맛있는 집이 아니고 저희 집은 소주가 맛있는 집입니다. 근데 소주가 맛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첫 번째 기본적인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끄러워야 되고요. 시끄러워야 한다는 건 손님이 많아서 어떤 시끌벅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직원들이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집 술은 맛있습니다. 이런 게 있네. 손님들이 좋아하는 식당. 그 비결이 다양한데요. 쿠폰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이 적힌 쿠폰을 발행하고 챙겨오는 손님들에게 그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또한 가게를 찾게 하는 우균 씨의 영업 전략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행히 손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잘 오세요. 계란 프라이 보였어요? 손님들을 위한 우균 씨의 챙김은 끝이 없습니다. 소소한 재미거리로 술자리에 흥을 돋우는데요. 대박집답게 안주도 서비스도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장하시죠. 술자리 하는 경우에 안주를 많이 보고 오기 때문에 고깃집에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회가 나온다는 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술도 더 많이 먹고 그냥 회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또 삼겹살도 먹으면서 술 한잔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 좋은 우균 씨지만 깐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잡은 거라. 오늘 잡은 거예요? 네. 하루 정도 내일 찢어서. 식재료만큼은 언제나 최고를 고집하며 음식 장사의 원칙을 지킵니다. 저는 지금 여러 매장에 또 가맹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업주들한테, 점주들한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그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음식점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거고 손님한테 정말 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고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식자재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음식점. 직원들 중에는 우균 씨를 스승 삼아 장사를 배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 아이템,
음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이런 영업 철학 이런 걸 좀 배우려고. 저는 이제 직원들 항상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저는 그 꽃과 벌의 관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벌은 꽃에게서 꿀을 땁니다. 그러나 그 꽃을 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가 어떤 매출 목표를 설정해 놔요. 그 매출 목표가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어떤 인센티브 형태로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떤 월급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결국은 제가 이익입니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우균 씨가 옛 일터를 찾았습니다. 그때에 네가 있을 때에는 저기까지 더 길고 예. 저 집 있는 데가 방이 있었잖아요. 예. 샘 있었고. 이곳은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현장 실습차 나왔던 곳인데요. 치워버리고. 예, 저쪽 가해가지고 18살의 어린 학생이었지만 그때도 우균 씨의 근성은 남달랐습니다. 제가 거주했던 방이 이쪽 방이었었고 그때 목욕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다리를 다쳐버렸어요.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그 설설 짜고 있긴 한데 가서 하지 말고 쉬라 하니까 필요 없어요. 저희가 그때 면사무소 되고 있을 때인데 와서 가락에도 안 가고 그 쩔뚝거리면서 젖을 짜고 꼭 일을 다 끝내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저기 어린 나이라 어떤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할 때인데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으니까 내 어떤 즐거움을 좀 접고 꿈을 향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1개월이나 2개월.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눈에 띄었던 20년 전의 우균 씨. 3, 4개월. 그 시절 이미 떡잎부터 다른 사업가의 기질도 보여줬습니다. 월급을 주려고 월급을 가지고 가거라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한 달에 30만 원씩을 줬었어요. 그런데 월급 안 가져가요. 그럼 왜 월급 안 가져가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송아지로 주세요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2달 산 60만 원어치를 송아지 한 마리에 6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놈을 주니까 그놈을 끌고 가서 계곡에다 싣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뒤에서 볼 때 어떻게 흐뭇하든지 왜 그러냐면 돈보다는 그 소 욕심 나가지고 좋아해서 그 뒤로 소를 이제 나가서 한 2년 후에 키우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되니까 적었는데 소가 더 많아져 버렸어요. 목장주가 되겠다는 큰 꿈으로 선택한 농업고등학교.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는 우균 씨에게 첫 번째 도전이자 성공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것보다는 송아지로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송아지로 받아서 그 당시에는 재테크를 하는 거죠. 어머니, 저 왔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들어오시오. 아버지, 저 왔습니다. 고향집을 지키고 계신 부모님께 우균 씨는 믿음직스러운 아들인데요. 어머니 뭐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 살뜰한 마음까지 갖춘 효자입니다. 이번에 새끼 나온 거. 아버지는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서로 좀 뿌듯해요. 농사를 좀 줄이시고. 줄여야지 이제 힘들었다고 못 들었을 때. 아버지와 소는 우균 씨가 보다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후원인 셈인데요. 손들 테이블에 불판에 다 올려주고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후원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초심을 안 잃어야 돼 절대. 야, 손님들의 편에 서서 손님들 비율을 맞추려고 해야지. 나 혼자 잘한다 해서는 안 되니까 열심히 나는 하는 것을 제일 좋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첫째가 아니야.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남한테 나쁜 짓 않고 내가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야. 거기 딴 것 하나 없어. 웬거니 그것을 내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 고춧가루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저기 아버지와의 시간을 통해
잠시 잊고 있던 땀의 정직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우균 씨입니다. 아, 상추 씨가 그냥 올라온 거예요? 광주로 돌아온 오후.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몇 시부터 배달? 오랜만에 들른 이곳은 맨 처음 열었던 식당인데요. 11시 한 반부터 89년도에 만났잖아. 99년도예요. 99년도? 지금은 그 당시 함께했던 주방장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빠 살기 힘들어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하기 그지없는 시작이었는데 당시엔 겁이 없었습니다. 같이 술을 먹는데 나는 빚이 얼마요, 나는 빚이 얼마요, 둘이 이제 서로 그랬단 말이요. 근데 이 양반 하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빚 3,500을 갚아줄라요. 그래갖고 딱 일주일 있다가 3,500을 주더만요. 이제 그것이 연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참 뭐라 그러면 포부가 좀 커요. 예. 그것은 누가 감히 저희도 못하지. 아마 그때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제가 움직였으면은 아마 그 가게는 저기 살아나기가 힘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게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 저기 현재 홍 사장님께서 도와주시 안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가게를 못 했을 거예요. 누가 피냐에 따라 숯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또 한꺼번에 20여 년 전 오로지 살려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했던 식당. 그렇죠. 그렇게 얻은 성공의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 됐습니다. 제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면 그 가게는 무조건 대박집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열정을 쏟아가지고 그 가게가 저기 매출 상승이 돼요. 되고 나면은 가게가 안정이 되면은 제가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게 다 열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태해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새로운 열정을 쏟기 위해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면 새로운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주기로 어떤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가게를 항상 오픈합니다. 네, 대표님. 예, 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점심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이번엔 가맹점입니다. 안녕. 네, 반갑습니다. 바쁘게. 장사는 어때?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도 있어? 네. 꼭 보면 다 나와. 이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저 아직 손질을 안 해놨. 인사는 살가웠지만 식재료 앞에서는 까다로운 우균 씨. 가맹점 음식 역시 꼼꼼하게 챙깁니다. 실장님 이쪽에 좀 빈 공간에 데코를 조금 더 해주세요. 본점보다 더 신경이 쓰인다는 가맹점 매출. 7개 가맹점 모두가 함께 잘 돼야 하기에 마음 쓸 일이 많습니다. 우리 점장님이 지금 현재 네, 그 이번 달 들어와서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것은 네. 점장님이 긴장을 안 하죠. 가맹점들을 위한 한결같은 정성은 점주들의 무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아예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에서 이제 대표님이 이것저것 짚어주시니까 더 좋기는 해요. 근데 너무 꼼꼼하시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손님들 엄청 좋아하세요. 그대로 해주면 저희는 힘들어도 손님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직원이 힘들면은 고객은 웃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편안하면 고객은 짜증을 냅니다. 결국 이제 둘 다 어떤 두 마리 토끼는 잡기는 힘들고 결국은 이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포커스를 고객한테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입니다. 평일 오후 우균 씨가 가맹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점 가족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요새 뭐 프랜차이즈, 뭐 갑질 행동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노 대표님을 가맹점의 대표님이라고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시고 뭐 지점이지만 이익을 남긴다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어렵지 않고 사람 관계를 편하게 해줘요. 아마 외식 산업의 꿈과 희망이신 이은상 교수를 소개합니다. 잠시 식당 문은 닫았지만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은 시간입니다. 이제 음식점 사장이 음식점 직원이 아닌 3년 뒤에는 내 명함을 바뀌기 위해서 또 다른 경영을 배워보자고 나오신 겁니다. 말 한마디 하고 이제 고객은 이제는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는 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안전 먹거리, 안심 먹거리, 착한 먹거리, 이 세 가지. 강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뜨거운 강의해 주신 그 이은상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 결국은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맹점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하면은 가맹점들이 도태되면 저도 같이 도태될 수 있거든요. 가맹점들이 잘 돼야지 저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이 많아지면서 종종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진심은 통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전문가들은 서류를 강조합니다. 만들 때 아예 그냥 완벽하게 초안을 만들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뭐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야 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걸 대비해서 저는 투자를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가맹점 사업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들이 생겼고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까? 본인이 자부담해서라도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는 액션 자체가 법을 모르고 잘해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아는 범위 내에서 액션을 하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수시로 계속 찾아와서 물어보시고 막 새벽에도 물어보시고 오늘 찾은 곳은 고향 후배의 식당인데요. 후배들에겐 우균 씨보다 든든한 지원군이 없습니다. 제가 좀 답답할 때, 영업장이 힘들고 할 때는 정말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저는 항상 힘들 때 전화드리고 형님한테 이런 부분에 항상 전화를 구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가게 분위기부터 살피는 우균 씨. 메뉴판 따로 없어? 메뉴판. 이제는 우균 씨의 탁월한 감각이 발휘될 순간입니다.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다면은 그 특소 아주 작은 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광어 세팅이 만약에 중이 5만 원이다. 소가 3만 5천 원이다. 그러면 얘는 특소는 얼마를 받냐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그래야 선술점이 되는 거죠. 지금 두 분이 오시면은 3만 5천 원이면 부담스럽거든. 이거 이제 막걸리 안주. 불황을 이겨내는 메뉴 개발부터 손님들의 마음을 붙잡는 감성 서비스까지 귀가 쫑긋해지는 조언이 이어집니다.
거의 시골에서 저기 창거리 나갈 때 보면은 강주리에다 저기 이고 나가기도 하고 음식 푸짐하게 저기 담아가지고 창거리 가지고 나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빨간 다라이 있잖아, 빨간 다라이. 빨간 다라이에다가 상차림을 해가지고 그 상보를 덮어. 그래가지고 서빙이 그 빨간 다라이를 이고 서빙을 좀 오는 거야. 그리고 손님상에 그 다라이채 그대로 통째로 탁 놓으면 돼. 음식을 따로따로 놓을 필요 없이. 그리고 이 상보를 여는 순간에 손님들이 와 할 수 있게끔 감동을 줍니다. 또 갈아면 될까 여기? 그래 좋아. 직접 시연까지 해보이는 우균 씨. 외식 음식이지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시골 그 안악내 복장으로 해서 손님한테 전달할 때는 이걸 저기 항상 머리에 이렇게 이고 저기 손님한테 이렇게 가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상보를 이렇게 딱 열어주는 거예요. 메인이 나왔는데 여기서 메인이 나왔는데 손님이 예를 들어서 이 반찬을 달라.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드려야지. 그거 손해는 저기 주인이 보는 거야. 절대 저기 주인 저기 손님하고 종업원이 손해 보면 안 되고 모든 손해는 주인이 보게 되면은 그게 다시 내가 당장은 손해지만 그게 다시 메아리고 다시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박 행진 중인 우균 씨. 누군가는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우균 씨에게는 성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으로 하면 안 됩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음식점 안 해야 됩니다. 항상 저기 베풀고 손님이 저기 많이 차야지만이 그게 돈으로 저기 들어오는 거지. 제가 어떤 돈을 벌고자 해서 돈을 절대 벌리지 않습니다. 결국 저기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이 저기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한테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손님만 풀로 채워지면은 이 가게는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성실함의 가치를 알았고 배품을 강조했던 아버지에게 음식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대하는 우균 씨. 그 마음이 결국 우균 씨를 창업의 달인으로 만들었습니다.